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도입니다. 벌써 이제 3교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1교차 너무 심하면은 자기 몸에 변화가 옵니다. 안 좋은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진짜 옷 두텁게 잘 입으십시오. 몸의 체온 유지 잘 하셔야 돼요.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진짜 참 난감합니다. 이게 감기인지 이게 뭐 말 그대로 코로나인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현재 BOE라는 업체가 있어요. BOE. 이 업체가 지금 올레드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는가 봐요. 또 중국 정부에서도 뭐 한 2조 원 정도를 막 긴급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니까 결국 엄청나게 커졌어. 올레드 기술력이 시장도 커지지만은 기술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결국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협으로. 이렇게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 여건들은 막 나날리 급변합니다. 급변해. 하루 앞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치열하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보면 거친 파도를 잘 극복을 해야 할 텐데, 넘어가야 할 텐데 어찌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다음 주 증시 인전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두 개의 파고를 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현재 보니까 국내 주식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전 난리였는데 하여튼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미국의 FDA 승인하고 위드 코로나 전환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또 실적에 따른 피크아웃 우려감이 또 공존할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징글징글하죠. 이 단어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들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주식시장은 두 개의 파고를 넘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NH투자증권에서 첫째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죠. FED의 테이퍼링이 현실화되면서 이를 금융시장이 한 차례 반영하는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고는 또 뭐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조기 긴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 확인하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조기 긴축 이걸 필요로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한 후에는 공급망 복구에 따른 제조업에 대한 업황을 개선해야겠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개선에 가속이 붙는지 좀 할 것 같아요. 일단 주식시장이 강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것 같다. 박스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3천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 상승 요인으로 이제 먹는 코로나가 있어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게 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는가 봐요. 여기하고 한국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시작 기대감을 좀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치료제가 나오면은 확실하게 다르겠죠.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제 주가 상승이 조금 어느 정도 슈팅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먹는 코로나가 있어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는. 이게 머크라는 기업에서 한 것 같아요. 실제 미국 제약사 머크 맞네요. 머크는 지난 11일에 코로나 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참 힘들다.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미국 FDA에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크라는 기업은 FDA 승인 시 올해 말까지 한 1,000만 명분을 이제 생산하고요. 내년에는 위탁 생산을 통해 가지고 생산 능력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전환 움직임에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게 연구원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실제 지난 13일 출발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고 있어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별 위원회 다 만드네요. 일상회복지원인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일상 회복에 필요한 단계랑 수요 시간, 백신 패스 도입 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전환의 기대감 역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 지수 하락 요인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및 연준 통화 정책을 둘러싼 그 논쟁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도 꼽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5%가 넘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 운임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항목뿐 아니라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성격의 물가 항목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이에 대응해서 연준이 어떤 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이 적절한 것에 대한 논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논쟁도 확실히 이제 확대 중인데 그 논쟁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비용 요인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있어요. 수요 요인. 그래서 경기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연준의 그 긴축 가능성을 약간 붉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일 날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3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을 했는데 3분기는 코스피 기업들의 사상 최대 실적이 점쳐지는 시기인데 실적이 주가 모멘텀으로는 작용하기 쉽지 않다. 이 그림입니다. 결국은 뭐냐? 아니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같이 따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1개월간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예상치가 0.5% 정도 상향됐는데 올 4분기 및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는 각각 0.2%, 내년 1분기는 한 1.4% 하향됐어요. 안 좋다. 그래서 실적 피크아웃 전망은 한국 기업들의 주가 적정성을 향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봐야 한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참 웃깁니다. 결국은 뭐냐. 코로나 치료제, 그 미국 FDA 승인에 따른 것과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저런 기대감은 있지만은 인플레이션과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은 항상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믹스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꼬이면은 또 주가 폭락하는 거고, 말 그대로 완전 위드 코로나 그런 저런 기대감이 싹 크면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좀 줄어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잠잠해지면은 주가는 좀 더 상승하지 않겠나. 그런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거는 다음 주는 결국 증시 2개가 넘어야 할 하나의 과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나중에 오전에 또 뵙도록 할게요.